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이용호 북한 외무상도 지난 주말 유엔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신뢰 없이는 먼저 핵무장 해제, 그러니까 비핵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공은 다시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최근에 북미 관계에 다시 순풍이 불고 있는 상황이어서 북한 이용호 외무상의 유엔 총회 연설 관심을 모았는데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강한 톤이었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사실 북한이 지금까지 자신들의 어떤 입장을 네. 여러 차례 밝히긴 했지만 상당히 이제 조절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을 보면은 북한이 그동안 일관되게 얘기했던 부분들을 좀 재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이제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자신의 입장을 재천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앞서서 핵무장 해제를 할 수 없다, 이런 원칙인 거죠? 예, 북한 입장에서 보면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에서 나온 그대로 네. 일단 북미 간의 신뢰 구축이 먼저 되고 그 이후에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 그리고 평화 체제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취해왔고요. 이번도 크게 보면은 그 틀에서 벗어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줄곧 북한이 주장해왔던 동시 행동, 순차 실현의 원칙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핵무기 기술 이전 불가 입장도 밝혔습니다. 핵무기와 함께 핵기술 이전에 대한 불가 입장을 밝혔고,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사실 그 비확산에 대한 원칙은 2006년 처음 핵실험한 직후에 북한이 공표했던 입장입니다. 이 입장에 대해서 그동안에 재첨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리용호 외무상이 다시 한번 밝힌 것은 북한이 입장을 다시 말하면 이제 국제사회나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핵 비확산의 원칙을 재천명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뿐만 아니라 비확산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평양 공동선언에 포함되지 않았던 김정은 위원장의 비공개 플러스 알파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확산 부분도 있고요. 이번에 이제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이제 핵무장, 이번에 이제 리용호 외무상이 얘기한 부분은 그동안에 얘기했던 핵시설에 대한 신고 검증 문제가 아니라 핵무장에 대해서는 미국의 상응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분명히 밝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선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15분 동안의 이용호 북한 외무상의 연설 중에 말이죠. 18차례 신뢰, 또 미국에 대한 불신의 문제를 지적하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이제 비핵화 동시행동 들어가기 전에 네. 70년간의 적대 관계로 인한 오해, 이런 부분을 풀기 위해서는 적어도 신뢰 구축 조치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아마 그런 면에서 신뢰와 불신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현재 비핵화 협상을 깰 의도는 없다는 측면에서 비핵화 의지도 여러 차례, 7차례 정도 천명한 걸로 보입니다. 네, 지난해 유엔 연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로켓맨의 어떤 자살 임무 수행이라든지 네. 뭐 완전 파괴라든지 굉장히 공격적인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리용호 외무상은 여기에 강력히 이제 반발했던 것이죠. 근데 반면에 이제 이번에 지난 9월 24일이죠. 현지 시간으로 24일에 발표했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은 굉장히 어떤 북미 대화에 대한 기대, 그리고 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희망, 이걸 얘기했기 때문에 뭐 리용호 외무상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에 대한 비난이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은 자제하는 게 뭐 당연하다, 예상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 정치권에서 또 일부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실정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제 지난번 6월 10일 이후에 약 2개월 정도 교착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흔들린 게 아닌가 하는 이제 우려들이 미국 조야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지난번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 다시 말하면 2년이라는 시간표를 제시하면서 이런 미국 내,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불만들을 좀 진정시키고자 노력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리용호 외무상이 자신들의 기본 입장을 재천명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미국 내 위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상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자제한다든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의 어떤 이런 반발 분위기에 네. 대한 우려 이런 걸 표명한 걸로 보입니다. 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조만간 평양을 4번째 방문을 하게 될 거고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오스트리아 빈에서 북한의 고위급 실무자와 협상을 시작하게 될 텐데 종전 선언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들이 오가고 가겠죠. 예, 지금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종전 선언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겠다라는 얘기를 밝힌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종전 선언의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합의했고 또 지난 9월 22일에 있었던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재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종전 선언이 미국의 입장은 비핵화 조치의 상응 조치로서 제기하고 네. 있고 북한은 신뢰 구축 조치로서 미리 해달라 이런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마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아마 그렇게 되면은 연내 종전 선언은 가셔야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와 관련해서 북한은 그동안의 종전 선언과 함께 대북 제재 완화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한 논의도 이루어질까요? 예, 사실 그 미국의 입장은 현재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게 된 배경이 제재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제재 해제는 없다 이런 입장이 완고합니다. 반면에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제재를 이고는 대화할 수 없다는 뭐 기존 입장을 이제 이번에 노동신문에서 확인했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서 제재 문제가 아마 본격적으로 거론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지난 평양 공동선언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 조건부 영구 폐기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도 북한의 비핵화 진전된 조치에 첫 번째 단계로 거론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사실 이제 요번에 그 평양 공동선언에 보면 이제 그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2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동창리 엔진 시험장하고 발사대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영변 핵시설인데 종전 선언은 사실은 이제 그 앞에 부분 다시 말하면 동계리 그 시설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영변 핵시설의 경우는 좀 더 높은 단계의 어떤 그 상응 조치를 북한이 요구할 거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대북 제재 문제에서 좀 진전이 있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비춰졌을 때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위한 첫 단계에 돌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아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빈에서 지금 북측 대표와 만나게 된다면 아마도 그 검증 사찰 문제에 대한 논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영변 핵시설의 최대 관건은 이제 검증과 사찰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들이 이제 일단 북한과 미국 간에 그리고 IAEA 간에 논의가 된다면 아마 이 문제가 좀 쉽게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성열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